메타버스의 설계의 반도체 산업 슈퍼사이클 메타버스와 함께 간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인프라는 반도체이다. 반도체는 전자 건강의 폭발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이다. AI, VR 등이 들어가는 재료로 반도체는 현대 사회가 갖는 힘을 알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무역 예선의 21세기 냉전으로 불릴 정도로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그 패권을 가져오려는 중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1950년대 소련이 독일 또 미국 GDP 70%를 넘지 못하며 글로벌 패권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80년 달러와 엔화의 가치를 두고 벌인 협약인 플라자 합의는 유명한 이야기이죠. 자, 하지만 도전할 사람이 없으려 생각했던 미국의 패권에 거침없이 도전한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 가깝고 먼 나라 중국이죠. 20년 기준 중국의 GDP 규모는 미국 GDP 대비 73% 넘었으며 향후 두 국가의 글로벌 경제 패권 분쟁은 더욱 심화될 예정입니다. 플라자 합의. 자, 때는 중국이네요. 미국 대비 일본 중국 GDP의 비중은 이렇게. 현재 미국의 중국 이 두 기술 패권 중심인 반도체 산업은 각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이렇게 비율이 노강 장비라고 미국의 반도체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분야를 막나라고 여러 번에서 벌어지는 중입니다. 최신 공정의 반도 수급을 막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던 화웨이 모바일 산업부는 전피 위기에 빠졌습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 분야뿐만 아니라 오지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만 100개가 넘을 정도로 글로벌 통신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 있는데 하지만 반도체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향후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반도체. 이처럼 현재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국력을 좌우하는 국가적인 산업이 됐다. 반도체 중에서 메타버스에서도 돋보입니다. 메타버스. 반도체가 중요 부품이 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는 메타버스 세상을 그리는 북과도 같기에 반도체와 메타버스는 서로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재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GPU 분야를 주도하는지 알아보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엄청난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45%를 점유하고 있군요. 이렇게 프로페셔널 시각화 솔루션 게이밍 엔비디아를 둘러싼 이슈 중에서도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엔비디아는 영국 반도체 기업인 ARM의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ARM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가진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보통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은 지금까지 중앙 집중형 서버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이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클라우드 서버로 제공하는 기업의 서버에 저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한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엣지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탈중앙화 클라우드 기술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ARM 인수가 빛을 발합니다. 물론 아직은 엔비디아 ARM 인수는 규제 당국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동의를 얻는 등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서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인수 후에는 자사의 차세대 플랫폼을 강화와 ARM 기반 데이터 센터 플랫폼으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엔비디아의 강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메타버스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를 투자관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매출 추이가 쫙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10년 주가 흐름은 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엔비디아 주요 제품군으로서 이렇게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MD 재무적인 지표. AMD는 경쟁사 회사들이 있는데요.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 쭉 올라가고 있네요. 와, 주가가 그냥 막 치고 올라가네요. 자, 이럴 때일수록 투자들 능력이 바로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파운드리 기업은 다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제조해서 공급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반도체 칩을 설계한다 해도 제조 공정에서 차질이 생기면 의미가 없죠.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와 팀하나의 TSMC가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맺고 있으며 AMD는 TSMC와 협력을 맺고 있죠. 아직은 삼성전자보다는 TSMC의 약진이 눈에 띄긴 합니다. 시장 점유율은 54% 정도이니까요. 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시장 점유율이 TSMC가 54%가 17%가 삼성전자이군요. 이렇게 반도체의 중요성은 경제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마지막 장으로 팬덤을 사로잡는 마력이라. 앞서 우리는 메타버스 산업을 흐르는 다양한 시장과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콘텐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콘텐츠의 홍수. 기술 발전이 새로운 세계관에서 이런 경향은 더 커질 겁니다. 호모루덴서, 노는 인간, 놀이를 즐기는 인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생각하는 만큼 과연 어떤 활동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기술이 발전한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이런 놀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 겁니다. 국내에도 메타버스 콘텐츠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검은 엔진으로 알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처음 검색 엔진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쇼핑, 마케팅 등 다방면에 손을 뻗고 있는 대한민국 IT 업계의 거목입니다. 네이버. 이렇게 AR 콘텐츠, 게임, SNS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페토니보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내 얼굴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아예 다른 3D 데이터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이버 Z27은 이런 아바타를 꾸미는 게임 속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이런 흐름에 네이버 Z는 제페토 안에서 하나의 맵을 하나의 세상처럼 꾸미는 월드 크리에이션 기능을 과거에 선보였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제페토에서 월드를 만드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제페토라는 단서는 증강현실을 통해서 가상세계 현실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한정짓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제페토, 이런 흐름은 네이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회사들이 방탄소년단이 약 5조 원에 달하는 국내 총생산을 창출한다는 기사까지 보도되었고, 이렇게 하이브는 이런 방탄소년단을 앞세워서 기존 메이저 3사로 대표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제치고 업계 1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버스가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했을 있을 때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NC소프트가 만드는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이죠. 유니버스는 위버스와 마찬가지로 팬과 아티스트를 이어주는 팬덤 플랫폼입니다.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니버스가 위버스보다 뛰어납니다. 애초에 유니버스를 서비스하는 NC소프트 자체가 수십 년간 국내 게임 업계를 만들었다 나왔다 한 테크 기업인 만큼 IT 분야 기술은 비교하기가 민망한 수준이죠. 하지만 도리어 이용자들은 유니버스보다도 위버스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NC소프트는 유니버스를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1대1 대화를 실현하겠다는 그들의 선제는 처음에는 소비자에게 먹기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아티스트의 목소리만 들리자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유니버스. 물론 앞으로 유니버스의 전망이 어둡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판단 내리기에 이르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대형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가 출시하는 리슨, 또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은 추억 속의 가수 노래는 뭡니까? 김광석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지만 메타버스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는 볼 수 없으리라 생각한 두 사람의 노래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재탄생했습니다. 이렇게 AI는 사람의 기억 습관까지도 재현하고 이를 콘텐츠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몽상이 아니지요.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메타버스로 만나면 현실이 되고는 합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콘텐츠의 범위는 광활합니다. 메타버스 고전 게임 산업이라 코로나19에서 세상 변화는 많은 산업의 업계 흥망성쇠를 다시 쓸 만큼 변화를 가졌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가 아니지만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이를 디지털화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합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검색, 정보 교환, 기업들의 광고 활동 등이 시작되고 경제적인 가치를 형성해서 보상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현실 세계를 초월한 또 다른 자본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지이죠. 게임 산업에서 그래픽이 갖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이버핑크는 2077 1인칭 오픈월드 액션 장르 게임으로 엔비디아 최고급 GPU 라인업 사용으로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다. 뚜껑을 열자 사람들의 기대감은 실명금으로 변하는 것은 마이크 폰스 스미스의 말처럼 기술과 게임성을 너무 등한시한 나머지 게임은 오류투성이었다. 이런 것들이 또 급하게 하다 보면 결은 조금 다르지만 구성원 간 소통을 중요시하는 게임에서 운영 미숙이 문제는 국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1년 초 시가총액 32조 원으로 국내에서 했던 넥센은 운영 문제로 유저와 게임사 간 갈등이 뜨겁습니다. 이 게임의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앞으로 게임 산업에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변할까요? 시장의 전망을 게임 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은 끝이 아니다. 만약 게임형 메타버스가 유저들의 삶의 연장선이 되고 메타버스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게임 기반 광고는 타 광고 플랫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패션계에도 많이 일어났고 패션계는 꾸준히 디지털 게임과 협력해 왔는데 패션도 다른 모든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로블록스는 단순히 3D 그래프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 개발자들에게 오픈소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게임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이 중에 로블록스라는 실시간 게임 엔진은 그들이 제공하는 가상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로블록스는 게임 자체로만 보면 2006년 9월에 정식 발매된 게임으로 역사가 꽤 긴 게임입니다. 로블록스는 기술 게임 엔진과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라기보다 오히려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부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로블록스가 제공하는 게임보다도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UGC가 더 많습니다. 로블록스에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로블록스 이런 선순환은 자연스럽게 로블록스의 수익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게임 개발자들이 로블록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게임 개발에 있어서 편리하고 유연성이 높은 자체 플랫폼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 세계의 화폐로 환전이 가능한 로블록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화폐. 자, 로블록스의 재무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자. 로블록스 추이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군요. 로블록스 이렇게 또 등등 회사들이 재무제표가 쫙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메타버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래도 매트릭스는 불가능하겠지요. 블랙미러처럼 되진 않겠지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원래 이를 미국 특정에서 매우 독특한 기술에 관한 특허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7년 출연한 내용입니다. 음성, 소셜, 기록물, 문자,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그 사람 행동하는 챗봇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이런 특허를 가졌군요. 충분히 발전한 기술은 마법과 구분되지 않는다. 김상률
메타버스 연결되는 필연적인 글로벌 금융 투자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패러다임이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현실을 초월하는 몰입형 경험을 선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솔루션 등 이제 모바일 기기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도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한 시대이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가상현실을 가정 구현해내고 있는 글로벌 게임사들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도 상상력을 키워주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신병호 벵골 호랑이 이렇게 말했어요. 책을. 자, 저는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있구나. 절대 하지 마라. 모르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큰 산맥을 붓고 있는 지형은 유튜브 다음은 어딜까요?